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입니다. 2024년 8월 27일 오후 3시 36분이고요. 여러분, 많이 지루하시죠? 8월은 저점도 깨지 않고 고점도 올리지 않는 지루한 달이 될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8월이 거의 막바지에 시간이 지나고 있고요. 만약 급등을 해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지난 영상에서 짚어드리면서 제가 과거에 나왔던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과거에 나왔던 패턴인데요. 그 구간을 찝어드리면서 이 구간을 잡아드렸죠. 이 구간을 보시면 이 횡보를 하고 상승, 그 다음 다시 빠지는 구간인데요. 결국 비트코인도 현재 구간으로 보면 4시간으로 보면 굉장히 똑같은 흐름으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8월은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 했죠? 금리에 대한 이슈가 결국 0.25로 기울어가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0.5가 나왔을 때 시장에 패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낭떠러지형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간은 최소한 9월 며칠까지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낭떠러지 차트로 만들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끝났을 때 결국 그 결과 가능성을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진환이 형,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물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나고는 텔레그램 통해서 선물 100만 원부터 1000만 원 만들기, 1000만 원부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나도 형처럼 단타를 하고 싶은데 단타를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라고 하셔서 자, 이 부분 현물은 잠시 보류해 두고요. 선물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지금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박스권 매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추세를 이렇게 그어 넣고 이 안에서만 숏과 롱으로 이렇게 숏치고 롱치고 숏치고 롱치고 숏치고 롱치고 숏치고 롱치고 하면서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만 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결국 이거 보시다시피 이런 슛 꼬리들이 나오면 흔들리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4시간봉 그리고 일봉상의 단타는 사실상 초보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 기법 중에 하나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는 과거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는 기초적인 캔들 강의입니다. 바로 상승의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상승에 있어서 대상승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구간들 있죠. 이 구간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저점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요. 고점은 계속적으로 돌파를 합니다. 이게 결국 이어서 보면 바로 추세선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저점을 깨지지 않고 고점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게 기본적인 상승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하락이라면 어떨까요? 저점과 고점이 깨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하락장인 걸 알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지금 보시는 월봉상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은 점점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하락장애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구간들도 하락으로 점점 저점이 깨지고 있는 거고요. 점점 여기서도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고요. 저점을 지키고 있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초적인 강의니까 건너뛰고 여기까지 간단하게 원리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걸 기법으로 선물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시드를 정말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법 하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는 4시간 봉과 1봉상 보는 거는 처음에 작은 봉부터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봉부터 보는 기준을 잡는 게 선물에 있어서도 가장 안전한 리스크라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안 하는 건 참 바보라고 했죠. 참 잘못된 게요. 항상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통장을 분산을 해서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법 기준으로 5천만 원을 분산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과연 안전할까요? 과연 예금 통장에 10억, 20억 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바보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금 상품 그 더 나아가서 채권 상품, 신탁 상품 더 안에서 리스크 안에도 등급을 매기는 것들이 워낙 많고요. 그 안에서도 고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건 결국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저는 선물이 사실 절제만 한다고 하면 코인판에서 가장 해야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돈을 버신 분들은요. 현물로 버신 분들은 10중에 2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뭐로 벌었냐? 선물로 벌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에서 선물을 극찬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닌데 그만큼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단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1년봉으로 보더라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죠. 자, 내가 1년봉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한 번만 매매를 하면 된다는 원리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 구간을 저점일 때마다 롱을 치면 굉장히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론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년을 못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보는 게 이제 월봉인데 그것보다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봉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바로 3일봉 기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긴 봉도 아닌 그렇다고 너무 짧봉도 아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말 롱숏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봉은 3일봉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진다 했죠. 그런데 이 3일봉은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3일봉이 두 개를 모으면 6일봉이 되죠. 그런데 그 6일봉이라는 건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 주봉이 완성되지 않은 봉이기 때문에 항상 3일봉은 변화의 중심에 있는 봉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항상 롱숏에 있어서도 결국 확률 싸움일 거고요. 그 확률 싸움에 있어서도 결국 롱숏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잘 보시면 돼요. 항상 하락으로 턴을 하든 상승으로 턴을 하든 그 기점에 있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3일봉입니다. 그럼 이 3일봉의 기점에 있어서 내가 롱만 기점으로 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락할 때 3일봉이 양봉으로 뜨는 봉 있죠. 그 다음 봉은 상승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확률 싸움이라고 했죠. 결국 그 확률에 있어서 저는 최소한 7대3이 3일봉이 양봉으로 턴한 봉 다음은 거의 롱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익 싸움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수익률을 얻게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3일봉으로 턴을 했던 봉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롱으로 전환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이 3일봉으로 텄습니다. 그 다음 롱으로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 중일 때 저점을 깨지 않고 결국 다시 턴을 했죠. 다른 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롱으로 3일봉이 텄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롱으로 쭉 갔죠. 그 다음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보세요. 3일봉 턴했죠. 그 저점은 깼죠. 그러면 손절 나간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싸움이냐 확률 싸움이냐요. 결국 여기는 전부 3일봉일 때 롱으로 잡고 있었어도 확률상으로 손익비가 더 컸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는 저점을 깨지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도 내가 더 숙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로 추세 전환에 있어서 터는 거예요. 자, 보통 보는 추세선을 본다고 했죠. 추세를 일단 거볼게요. 이렇게. 이 추세선 안에서 3일봉으로 턴을 했던 부분이 이쪽이 손익비가 더 높다고 했죠. 그런데 이쪽에 있었을 때 중간 부분은 뭐가 되는 부분이냐면 중심값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심값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 중심값 되는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다시 중심값을 봤을 때 저항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단타적으로 보면 여기서 숏을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숙련도가 높아졌을 때 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기초적으로 뭐부터 접근하냐면 3일봉이 처음으로 나오는 양봉일 때는 그 다음 봉이 굉장히 상승으로 턴할 때가 높다는 확률이에요. 결국 우리가 3번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싸웠을 때 한 번은 질 수 있지만 더 높은 승률을 가져가는 게 결국 트레이딩의 싸움인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으로 턴을 했을 때 양봉 뜨고 다시 롱으로 전환을 하죠. 또 다시 하락을 하다가 3일봉 뜨고서 롱으로 전환을 하죠. 그리고 하락 뜨고 롱으로 전환하고 3일봉 뜨고 롱으로 전환하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도 3일봉이 하락으로 턴을 할 때 롱으로 전환을 하고 롱으로 전환하고 결국 여러분들이 최소한 유튜브들을 보고 4시간 봉 1봉으로 하면 다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3일봉 이 기법만 해도요.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더 높은 롱숏 비율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1000만원 프로젝트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단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시그드가 녹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하락으로 이렇게 전하는 봉들이 나왔다. 이렇게 전하는 봉들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모든 구간을 먹겠다가 아니라 최소한 음봉으로 전하는 봉들이 나왔을 때 3일봉이 턴을 하는 부분 그때 롱으로 전하는 이 기법부터 먼저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그래도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제가 당분간은 아무래도 현물장이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현물장은 금리 인하까지는 어차피 재미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때까지는 스탠스가 나오기까지는 재미없을 거고요. 대부분 선물의 거래량에 몰려 있을 거고 단타를 하더라도 현물은 0.5% 1%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반면에 선물은 그 안에서 레버리지 때문에 수익을 볼릴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매매 기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3인 기법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매도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제가 매도를 하는지도 다음 영상에서 또 찍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배운 거 한번 복기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참 지루한 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을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지금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또 다 같이 할 수 있는 인원들도 있는 단톡방도 있으니까요. 그 방에서 또 같이 전달하면서 하면 또 즐겁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매매 기법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약은 처음 하시는 분은 짧은 봉을 보는 게 아니라 큰 봉부터 이해를 하면서 해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 있어서 증진하는 데 좋다는 거고요. 그게 익숙해졌을 때는 그 단타 안에서 큰 틀 안에서 보는 버릇, 시야가 넓어지는 버릇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전까지는 매매 기법들 조금 알려드리면서 영상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